재정 이야기를 예. 하는데 이명박 그 박근혜 정권에서 띄어먹은 돈부터 내놔야 돼요. 지금 31조예요. 그러면 20조가 넘는 흑자가 쌓여 있는데 예. 나머지 10조를 어떻게 할 거냐 그랬는데 2007년부터요. 예. 해가지고 지금까지 건강보험공단에 국가가 보조해야 돈을 띄어먹은 것이 예. 10조가 넘습니다. 오. 예를 들면 9년 동안.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은 뛰어먹었다라고 하는 게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국민들이. 예,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좀 예. 차분히 기다리시고. 이 법정 지원액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낸 보험료에다가 국가가 실제로 일반 회계에서 16%. 예. 그 추정치에 16%하고 우리 그 담배세 갖고 그저께 난리 났잖아요. 예. 그 국민건강증진기금 거기에서 예. 6%에서 20%를 국고 지원을 매년 하게 돼 있습니다. 건강보험에. 14%. 그렇죠. 정부가 14%. 일반에게 14% 건강증진기금 6%에서 20%를 하게 돼 있는데 그동안에 예. 보험료 수입 추계치를 낮춰 잡아서 줄 돈을 안 줘버린 게 10조가 넘어요. 그걸 축소 계상을 했구나. 그렇죠. 아하. 안 줘도 된다, 국가에서. 그러니까 국민 건강에 대해서는 그만큼 보장성을 높이는데 관심이 없었어요. 그 돈부터 토해내야 돼요. 그렇게 창조적으로 경제 말아먹고. 아니, 나 쳐다보고 하지 마세요. 내가 토해내야 될 것 같잖아. 그리고 그 뭐 창조경제 하면서 엄한 데다 돈 다 갖다 쓰고 우리 국민 건강. 그래서 충분히 이건 이 가능하다. 문제는 예. 그 축소를 했는지 솔직히 말해서 이 추계한다는 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는데 68조를 앞으로 문재인 정부는 이제 또 과대 개선할 수가 있죠. 아니 그 전에 기본적으로 건강보험공단이 운영되어 온 부분에서 68조 6천억을 국가가 건강보험공단에 줬어야 돼요. 예. 근데 준 게 53조 9천억밖에 안 돼요. 10조를 덜 그게 줬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이번에 추경 예산안 통과가 됐지만 그 11조 원의 추경 예산안 문재인 대통령이 이러셨잖아요. 이거 국채 발행 안 하고 이 세수가 남은 거 가지고 추경하는 거다. 근데 이 세수가 남은 건 박근혜 정부가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기업에 대한 비과세 문제, 감면 문제 이런 것들을 계속 줄여왔잖아요. 그러니까 법인세 인상을 안 하고도 세금이 많이 거쳤단 말이죠. 물론 경제가 좀 더 잘 돌아가는 측면이 사실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경제가 그렇게 좋다는 느낌은 없었으니까. 게다가 또 담배세도 뭐 인상을 해가지고 좀 세수가 남아 돌았는데 정부가 매년 이 추계할 때 그걸 정확히 하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남게 된 거고 결국은 이게 2월이 돼서 지금 문재인 정부가 그 돈을 쓴 건데 그러니까 이거를 뭐 의도적으로 축소를 했다고 뭐 저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이렇게 단정하기는 좀 어렵고 뭐 따져봐야 되겠죠. 뭐 박근혜 전 정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혹이 좀 있었죠. 왜냐하면 이제 사보험에 친화적이다라는 평가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여야 되겠다는 얘기는 많이 했고 실제로 그래서 뭐 4대 중증질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했지만 보장률을 전체적으로 높이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극적이었던 게 또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진짜 실손보험에 가입하는 국민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많이 늘어났죠. 그리고 그때 의료보험 민영화 얘기 나올 때마다 삼성생명 그 먹여 살리기 위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의 눈초를 계속 바라봤었고. 의혹이 아니고 실제로 그런 방향으로 정책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실제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세 분이 마치 그 윤수원님한테 얘기를 들어보세요. 결제받는 것 같았고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부분을 대단히 일부 의료 공급자들이 전부 대한의사회가 그런 건 아니고요. 대부분 좀 크거나 이런 부분에서는 이 비급여의 급여화에 대해서 대단히 지금 반대를 지금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뭐 재정 마치 그리고 사보험 든 사람들을 생각해 준 것처럼 하고 있는데 절대 그게 아닙니다. 이 사보험 시장이 너무나 비대해져서 이것을 국가가 책임졌을 때는 국민 부담이 줄어들고요. 국민 부담이 줄어들면 그만큼 조금씩 건강보험료는 그 시장에 조금씩 올리는 것을 재정을 확충하는 것도 국민들이 흔쾌히 동의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일 의원님. 분명한 건 실손보험 많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은행 가면 안 되는 게 너무 많으니까. 그다음에 사보험 시장이 확 커진 것도 사실 아니에요. 그만큼 국민의 부담이 늘어났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쪽 분야에 국민의 부담이 늘어난 것 같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저는 이 방향은 잘 잡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800개 되나요? 이 비급여 이거를 급여화하는 거.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의료계 현장의 이야기도 좀 많이 들어서 정부가 앞으로는 좀 더 이 문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치밀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의료의 질 저하 문제가 있고 또 의료의 수가를 어떻게 정하느냐의 문제가 있고 또 표준화를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가 있고 굉장히 뭐 비급여 항목 하나하나 천양지차의 이것들이 있으니 그다음에 MRI다 뭐 초음파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건강보험에서 커버가 된다면 우리 국민들이 뭐 쓸데없이 또 가서 이거 하는 의료 쇼핑이라는 표현도 나오는데 불필요하게 또 해가지고 오히려 이 그 건보 재정에 또 나쁜 영향을 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2006년에 노무현 정부에서 6세 이하의 어린이들 병원 입원비는 다 대주겠다고 했는데 어린이들이 병원에 엄청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2년 뒤에 그 폐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이 도덕적 해이 현상도 막는 이런 조치가 같이 병행돼야 하지 않을까 이 생각입니다. 윤 사원님, 제가 지금 MRI 찍어야 되는데 못 가고 있어요. MRI가 그 비급여여갖고 그거 부담돼갖고 지금 계속 몸이 아프거든요. 예, 그것이 이제 횟수가 제한돼 있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는 무제한 받는 건 아니에요? 이제는 비급여를 급여하면은 지금 가셔도 됩니다. 그래요? 방송 끝나고. 아니, 안 됐잖아. 아니, 그 다음에 추계를 하면 되니까 해놓고 일단 가세요. 몸이 먼저지. 돈이 먼저. 아니, 사실 돈 때문에 안 간 게 아니라 시간이 없어서 안 갔거든요. 그러시구나. 그리고 저는 여기서 나왔으니까 실은 이 앞전 대선 후보들이 어린이 건강. 대선 후보들은 진짜 못했어요. 이 정책에 대해서. 아니, 전부 다 건강보험 보장률을 강화한다고 했고. 어린이 그 병원비도 본인 부담비를 낮추겠다고 했거든요. 여기서 정의당 자랑을 제가 한번 하고 가야겠습니다. 나온 김에. 정의롭잖아, 일단. 그 정의를 뛰어넘는 매우 정의로운 정당이죠. 그런데 이제 정의당이 꿈을 꾸면 현실이 됩니다. 놀라운 거죠. 근데 당 지지율은 예를 들면 당 지지율 11점 몇 프로까지 올랐어요. 그런데 저 박주민 의원님 계시는데 다른 이유 때문에 지금 무지하게 국민들이 미안해하고 있어요. 6점 몇 프로밖에 3%밖에 안 줘가지고 그거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왜냐하면 제가 작년에 1호 법안으로 최소한 15세까지 어린이 그 병원비만큼 국가가 책임지자. 그것이 나중에 사회적 비용을 오히려 줄이는 것이다.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 5% 본인이라서 새 정부가 받았어요. 정의당이 한 것을 받은 거죠. 30% 임플란트 부분도 받은 거죠. 저는 여기에 더해서 이제 아까 우리 이상일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제 인력의 문제입니다. 보건 인력에 대한 지원의 대책을 구체적으로 더 마련해 주기를 바라는 한편으로 환영과 한편으로의 그러면서 동시에 좋은 일자리도 만들고. 그럼요. 자,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미님. 혜택이 많아진 건 좋은데 앞으로 의료보험료가 높아질까봐 걱정 내용 지금도 부담되는데 5871님 이런 분들 이제 5871님 같은 분들이 현실이에요. 저는 4인 가족 사보험으로 100만 원 넘게 내고 있어요. 건강보험 믿을 수만 있다면 사보험을 안 들 겁니다. 그러니까 건강보험에서 급여로 되는 것을 거의 다 커버해주면 왜 그걸 들겠어요? 그러니까요. 이거 안 된다 이거 안 된다 그러면서 또 일반 보험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이게 달콤하게 얘기해요. 큰일 난다고 지금 그 보험 믿고 있다가. 우리나라가 이제 세금을 적게 내는 대신에 교육비, 의료비를 다 사적으로 부담하는 이상한 구조가 돼가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 좀 해결하는 하나의 길잡이가 될 것 같습니다. 최은영님 정답을 얘기하잖아. 의료보험료가 설사 조금 높아진다고 해도 제대로만 쓰면 하나도 안 아깝고 우리 다 커버해주면. 어르신들 MRI 찍고 싶잖아요. CT 촬영하고 싶고 몸이 아픈데 그거 못 가고 있었단 말이야. 자식한테 눈치 보이고. 폼도산이 너무 못 가고 있는데. 그러면 나도 못 가고 있는데. 전경식님, 윤서원님 팩트. 발음이 안 나와요? 폭격. 깜짝이야. 폭발을 할 뻔했어. 팩트 폭격이네요. 속이 다 시원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지난 9일 정부는 고가의 검사나 약 등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을 전면 급여하는 건강보장성 강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보수 진영은 일제히 비판에 나섰습니다. 되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장밋빛 환상일 뿐이다. 유토피아적 정책을 국민을 대상으로 실험한다. 5년 후 건보료 폭탄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렇습니다. 전면 급여화에 예상보다 돈이 더 들어서 목표를 임기 내에 달성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폭탄이란 말은 과장이지만 5년 후 건보료가 지금의 예상보다 더 오를 수도 있습니다.
돈 문제는 꼼꼼히 따져봐야죠. 그런데 새로운 국가 정책 중 실험이 아닌 게 뭐가 있습니까? 보수 정권 시절 낙수 효과 들먹이면서 이렇게 해야 경기가 부양돼 결국 중소기업과 저소득층까지 혜택이 돌아간다며 대기업의 재벌에 자원을 몰아주는 건 실험 아닌가요? 그 정책은 실패하면 어디서 보상해 준다고 해서 했습니까? 그리고 이 정도가 장밋빛 환상이면 아예 무상 의료를 수십 년째 하는 유럽 국가들은 뭐가 됩니까? 보장성 70%로 가자는 게 유토피아면 이미 평균 80%가 넘는 다른 OECD 국가들은 뭔가요? 문제는 돈이 없는 게 아닙니다. 나라에 돈은 있어요. 그 정도의 돈은. 진짜 문제는 돈을 어떤 우선순위로 쓰느냐 하는 거죠. 이 정책은 큰 병을 치료비 때문에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집안 살림이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하는데 나라 돈을 쓰겠다. 이렇게 우선순위를 정해두는 겁니다. 이런 실험이라면 마땅히 해봐야죠. 김원준 생각이었습니다. 급여의 급여화에 대해서 대단히 지금 반대를 지금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뭐 재정 마치 그리고 사보험 든 사람들을 생각해 준 것처럼 하고 있는데 절대 그게 아닙니다. 이 사보험 시장이 너무나 비대해져서 이것을 국가가 책임졌을 때는 국민 부담이 줄어들고요. 국민 부담이 줄어들면 그만큼 조금씩 건강보험료는 그 시장액에 조금씩 올리는 것을 재정을 확충하는 것도 국민들이 흔쾌히 동의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일 의원님. 네. 분명한 건 실손보험 많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은행 가면 안 되는 게 너무 많으니까. 그다음에 사보험 시장이 확 커진 것도 사실 아니에요. 그만큼 국민의 부담이 늘어났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쪽 분야에 국민의 부담이 늘어난 것 같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저는 이 방향은 잘 잡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800개 되나요? 예, 이 비급여 이거를 급여화하는 거.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의료계 현장의 이야기도 좀 많이 들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이번에 추경 예산안 통과가 됐지만 그 11조 원의 추경 예산안 문재인 대통령이 이러셨잖아요. 이거 국채 발행 안 하고 이 세수가 남은 거 가지고 추경하는 거다. 이 세수가 남은 건 박근혜 정부가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기업에 대한 비과세 문제, 감면 문제 이런 것들을 계속 줄여왔잖아요. 그러니까 법인세 인상을 안 하고도 세금이 많이 거쳤단 말이죠. 물론 경제가 좀 더 잘 돌아가는 측면이 사실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경제가 그렇게 좋다는 느낌은 없었으니까. 게다가 또 담배세도 뭐 인상을 해가지고 좀 세수가 남아 돌았는데 정부가 매년 이 추계할 때 그걸 정확히 하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남게 된 거고 결국은 이게 2월이 돼서 지금 문재인 정부가 그 돈을 쓴 건데 그러니까 이거를 뭐 의도적으로 축소를 했다고 뭐 저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이렇게 단정하기는 좀 어렵고 뭐 따져봐야 되겠죠. 뭐 박근혜 전 정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혹이 좀 있었죠. 왜냐하면 이제 사보험에 친화적이다라는 평가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여야 되겠다는 얘기는 많이 했고 실제로 그래서 뭐 4대 중증질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했지만 보장률을 전체적으로 높이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극적이었던 게 또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진짜 실손보험에 가입하는 국민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많이 늘어났죠. 그리고 그때 의료보험 민영화 얘기 나올 때마다 삼성생명 그 먹여 살리기 위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에 저를 계속 바라봤었고. 의혹이 아니고 실제로 그런 방향으로 정책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실제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세 분이 마치 윤수아님한테 얘기를 들어보세요. 결제받는 것 같았고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부분을 대단히 일부 의료 공급자들이 전부 대한의사회가 그런 건 아니고요. 대부분 좀 크거나 이런 부분에서는 정부가 14% 일반에게 14% 건강증진기금 6%에서 20%를 하게 돼 있는데 그동안에 보험료 수입 추계치를 낮춰 잡아서 줄 돈을 안 줘버린 게 10조가 넘어요. 그걸 축소 계상을 했구나. 그렇죠. 안 줘도 된다 국가에서. 그러니까 국민 건강에 대해서는 그만큼 보장성을 높이는데 관심이 없었어요. 그 돈부터 토해내야 돼요. 그렇게 창조적으로 경제 말아먹고. 아니 나 쳐다보고 하지 마세요. 내가 토해내야 될 것 같잖아. 그리고 그 뭐 창조경제 하면서 엄한 데다 돈 다 갖다 쓰고 우리 국민 건강. 그래서 충분히 이건 가능하다. 이 문제는 그 축소를 했는지 솔직히 말해서 이 추계한다는 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는데 68조를 앞으로 문재인 정부는 이제 또 과대 계산할 수가 있죠. 아니
그 전에 기본적으로 건강보험공단이 운영되어 온 돈에서 68조 6천억을 국가가 건강보험공단에 줬어야 돼요. 그런데 준 게 53조 9천억밖에 안 돼요. 10조를 덜. 재정 이야기를 하는데 이명박 그 박근혜 정권에서 띄어먹은 돈부터 내놔야 돼요. 지금 31조예요. 그러면 20조가 넘는 흑자가 쌓여 있는데 나머지 10조를 어떻게 할 거냐 그랬는데 2007년부터요. 해가지고 지금까지 건강보험공단에 국가가 보조해야 돈을 띄어먹은 것이 10조가 넘습니다. 예를 들면 9년 동안.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은 띄어먹었다라고 하는 게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국민들이.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차분히 기다리시고. 이 법정 지원액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낸 보험료에다가 국가가 실제로 일반 회계에서 16%. 그 추정치에 16%하고 우리 그 담배세 갖고 엊그저께 난리 났잖아요. 그 국민건강증진기금 거기에서 6%에서 20%를 국고 지원을 매년 하게 돼 있습니다. 건강보험에. 그렇죠.